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죠. 예.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고 또 베트남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서는 소개 성과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30년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균형 성장 측면에서의 좀 필요성도 대단히 있는 거고, 네네. 그 경제 유발 효과가 61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등록 엑스포라 해서 기간이나 범위도 대단히 큰 거여서 네. 지금 그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이제 4대 그룹 회장들도 총수들도 다 같이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뭐 유력한 거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도 가장 앞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BIE 회원국 179개국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예.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통령께 직접 가서 PT도 하셨고 네. 또 각 BIE 대사들도 개별 접촉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그 네트워크만도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공공 외교 측면도 잘 활용을 해서 반드시 그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예.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네네. 그 뭐 탈중국 행보와 같은 연장선상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세 번째 교역 국가이고 그러니까요. 또 무역 흑자는 1위 국가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은 무역 흑자 1위에서 22위로 지금 밀려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저희가 히토류 관련해서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 히토류 또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 관련된 거에서 또 경제 안보 면에서의 또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좀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고 네네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한미의 동맹도 좀 견고히 좀 되어 있고 한일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치 외교뿐만 아니라 실용 외교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된다.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과 또 비명계의 구심점이 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면서 이제 하신 발언을 보면은 거기에 네네. 좀 내용이 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네네. 주로 이제 저서도 대한민국 생존 전략 그래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책을 쓰셨고 그 책과 관련해서 지역을 돌면서 이제 강연 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예. 국정 기조를 재정립해라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어요. 예.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할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발언들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로 그걸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우리 현재 이번 차기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정계 복귀하시는 건데 저는 이분은 어쨌든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총선과 관련된 것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비명이나 반명의 구심점으로서 네. 당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예. 이런 행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에서도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엄연히 이게 녹음 파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뭐 편파 수사라든지 기획 수사라든지 탄압 수사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녹음 파일과 관련한 것도 3만 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도돼서 자기를 악마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많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과 또는 여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부인이라든지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공정성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들은 때와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받을 지금 대상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이 저런 그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진정성이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돈봉투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이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당 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거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권고까지 지금 한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송 전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좀 검찰의 수사나 이런 거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그런 기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과거 행태 또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이 과학적 분석을 하기도 전에 미리 선동부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난 2016년 사드 전자파 논란 당시와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때도 사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근데 6년 만에 또 나왔던 그 사드 환경 영향 평가 결론 안전하다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다는 그 16년 사드 사태 때에는 그 이제 소단위의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좀 담보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네. 그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 환경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그 대책위가 지금 꾸려져 있잖아요. 이 사드가 2,000km에 떨어진 그 전자파를 통해서 2,000km 떨어진 곳에 적을 탐지하는 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수치를 보면 되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예. 핸드폰 기지국에서 나온 전자파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자파를 측정한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할 때는 시민 대표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예. 그 대책위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드가 실제로 작동했을 때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예. 또 주민 대표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예. 주민 대표가 누가 참여한지도 밝히지 않았고 상시 측정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드가 작동했을 때 측정한 것인지 그러지 않고 서 있을 때 측정한 것인지를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네네. 최근 1년 동안에 11명이 예.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7분이 돌아가셨대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예. 앞으로도 사드를 이제 지금 임시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안지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괴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어민과 주민들과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얘기하시는 거를 야당에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지금도 미국에서 강호병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 강호병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30년 넘은 소고기 수입이 금지됐고 예. 그 육류 섭취한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강호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IAEA의 결과가 과학적 검증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조직이고 또 예. 일본에서 요청해서 지금 그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와 그 범위 내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걸 한계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옆에 있는 지자체의 장들조차도 그 방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전성 기준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에 오염된 우럭도 이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도쿄 전력이 과거에 이와 관련된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미흡한 데다가 앞으로 30년 이상을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류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혹까지 같이 덮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금 예. 선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